안녕하세요. 해산물 이야기꾼 백대표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제가 유튜브 최초로 우리나라 제철 해산물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2월달로 1년을 꽉 채웠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자, 또 2월이 되었으니 2월 제철 해산물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2월 제철 해산물은 1월과 중복되는 게 많아서 1월과 2월이 제철 해산물 중에서 소개해드리지 않은 해산물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올해는 설 연휴가 좀 빨라서 해산물 가격의 변동이 빨리 찾아올 겁니다. 그 중에서 가격 변동이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동해 명물인 피문어라고 많이 부르는 대문어입니다. 두 종류의 대장급인 대문어는 몸집이 보통 30kg에서 50kg까지 자라고 최대 270kg까지 자라는 대형 어종인데요. 동해 쪽에서는 차례상에 필히 올리는 해산물이다 보니 명절 전에 가격이 최고조로 오릅니다. 보통 2에서 5kg급이 키로당 단가가 가장 비싸고 몸집이 커질수록 키로 단가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2에서 5kg급이 비쌀 때는 키로당 5만원이 넘을 때도 있고요. 10kg 이상급들은 키로당 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유통이 되죠. 심지어 식감이 부드럽고 육향이 강하고 맛 또한 일품인지라 평상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어종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해산물들은 인기가 많을수록 혹사를 많이 당하죠. 인기에 걸맞게 어획량이 급증하다 보니 대문어의 어족 자원이 많이 감소했는데요. 그래서 대문어는 자원회복 대상종으로 선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대문어의 금어기를 만들었다가 어민들의 반대로 금어기가 없어졌는데요. 그나마 금지체장을 설정해 작은 개체들은 못 잡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우리나라 대문어 금지 체장은 600g인데 반해 일본은 3kg 이하가 금지 체장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금어기를 만들던 금지 체장을 더 높이던 좀 더 확실한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은 개체들은 사 먹지 않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시기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대문어 지킬 건 지키면서 먹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새조개입니다. 새조개는 해방조개, 갈매기조개, 갈미조개 등 많은 별명이 있는 녀석입니다. 이름으로 느껴지다시피 새조개의 발의 모양이 새의 부리를 닮았다 하여 새조개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새조개의 제철은 12월부터 시작하여 3월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2월과 1월은 대체로 저렴한 반면 2월부터 가격이 엄청 오르기 시작합니다. 12월과 1월은 제대로 살이 안 찬 개체들이 좀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똥똥한 속살의 맛을 느끼려면 1월 말이 지나야 하죠. 그러다 보니 슬슬 겨울을 보내줘야 할 때 미식가들은 새조개를 먹고 봄을 맞이한다고 하죠. 주로 홍성과 안면도 일대에서 많이 잡히기는 하지만 2014년 2000톤에 육박하던 새조개 어획량이 새조개의 인기에 발맞춰 무분별한 남획으로 최근에는 어획량이 수백 톤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소비는 유지되고 어획량은 급감하니 10년 전만 해도 키로에 만원 정도 하던 게 최근에는 키로에 5만원을 넘는 현상이 나오게 되면서 금조개가 되어버렸죠. 실질적으로 새조개는 껍질째 유통이 많이 되고 있는데 껍질이 달려있는 통새조개를 손질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무게는 200에서 300g 뿐이죠. 이런 수율적으로 봤을 때 계산을 해보면 소고기 등심값보다 비싼 게 새조개입니다. 그나마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거는 깐 새조개인데요. 노량진에서는 최근 500g짜리 한 봉이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녀석은 당일 손질된 거라 샤브샤브로 먹기에는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새조개는 회로도 먹기도 하는데요. 쫄깃하면서 감칠맛이 강해 회로 먹어도 일품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샤브샤브로 가장 많이 먹는데요. 야채를 넣은 육수에 살랑살랑 데쳐 먹으면 새조개의 극한의 마법 같은 맛을 맛볼 수 있죠. 여기서 팁 하나 드리자면 샤브샤브 할 때는 15초 정도만 담궜다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오래 육수에 넣어 놓으면 특유의 육향과 단맛이 육수로 빠져나가서 본연의 맛을 잃기 때문입니다. 일식에서는 초밥의 재료로도 이용되는데 아주 고급 초밥에 속하는 게 새조개 초밥입니다. 끓는 물에 스치듯 데쳐서 만든 새조개 초밥은 쫄깃한 식감과 단맛을 지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밥알과 와사비의 맛과 새조개살이 어우러져서 천상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답니다. 다음은 단새우라 많이 불리는 북쪽 분홍새우입니다. 북쪽 분홍새우는 도화새우과로 이름에 걸맞게 북반구에 위치한 아주 차갑고 청정한 물에서 서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해 북부에서 한정적이게 잡히고 있죠. 보통 수심 300에서 1000m의 심해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살은 탱글거리면서 부드럽고 단맛이 강해 별명이 단새우기도 하죠. 이 녀석들은 재미있는 게 수컷으로 태어나서 5년 정도 성장을 하면 성전환을 해버리는 녀석들입니다. 또 수정된 알을 1년 가까이 배에 품고 다니다 보니 시장에서 단새우를 보면 알이 차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이 골고루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 푸른빛이 감도는 알도 톡톡
터지면서 고소하니 맛납니다. 시장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북쪽 분홍새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인망으로 어획되는 저인망 북쪽 분홍새우와 통발로 잡는 통발 북쪽 분홍새우입니다. 저인망으로 잡은 북쪽 분홍새우들은 그물로 잡다 보니 몸에 상처도 좀 있고요. 발색이 빨리 되어 북쪽 분홍새우 특유의 붉은색이 많이 빠져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에 반면 통발로 잡힌 북쪽 분홍새우는 상처가 적고 발색 또한 붉은색을 잘 유지하고 있죠. 맛의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통발은 어느 정도 살아서 유통이 되다 죽기 때문에 선어 새우회에서 나오는 찐득한 점성 같은 식감이 덜하고요. 저인망은 그런 찐득한 점성을 가득 느낄 수가 있죠. 북쪽 분홍새우의 단맛도 확실히 통발로 잡힌 녀석들이 더 강합니다. 가격도 많이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 노량진에서는 2kg 박스 저인망이 4만원 정도에 팔리고 있고 통발로 잡힌 북쪽 분홍새우는 10만원을 넘어가고 있죠. 노량진 새벽 도매시장 C9기둥에 위치한 선어점포에서는 살아있는 단새우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이 정도 선도를 유지하는 북쪽 분홍새우를 취급하는 곳은 서울에서도 몇 없답니다. 단새우는 무엇보다 초밥으로 먹는 게 저는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일식집에서 다양한 초밥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2월달이 지나기 전에 단새우 초밥 한번 때리시는 거 어떠신지요? 다음은 털개입니다. 털개는 이름답게 털이 온몸을 뒤감고 있는 녀석입니다. 몸의 빛깔은 분홍색인데 털이 밤색이다 보니 얼핏 보면 그냥 갈색처럼 보입니다. 갑각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 고성 해역에서 어획이 되고 있는데요. 제철은 겨울로 12월부터 3월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어획량이 적었지만 지속적으로 어획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털개의 맛이 좋다는 매스컴들의 소개로 수요는 많아지다 보니 가격이 천장부지로 올라갔죠. 이 녀석들은 1kg 이상으로 성장을 하는데 솔직히 요새 산지에서도 1kg 이상짜리를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키로 20만원을 넘는 가격을 부를 겁니다. 그나마 작은 녀석들은 가격적인 면에서 먹어볼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많이 작죠? 영상에 보이는 작은 녀석이 한 마리에 3만원입니다. 가격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갑각류 중에서 가장 비싼 것 같습니다. 그나마 털개는 러시아산이 수입되고 있는데 이 녀석들 또한 부담스러운 가격 키로에 7, 8만원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털개와 같은 종으로 러시아산 털개는 사이즈가 우리나라 털개보다 대체적으로 큰 녀석들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털개는 개인적으로 살의 맛도 좋지만 내장의 맛이 일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털개찜을 해놓고 털개살을 발라 내장에 찍어 먹으면 정말로 우와 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시기 돈 많으신 분들은 강원도 고성 쪽 가시면 털개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비싸서 돈 많이 벌어서 사 먹겠습니다. 다음은 매생이입니다. 갈매 패목 녹조류과에 속하는 매생이는 주로 남해에서 서식하는데요. 냉동을 해놔서 1년 내내 먹기도 하지만 생물 매생이는 12월부터 3월까지만 먹을 수 있는 녀석입니다. 칼륨,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성장기 어린이에게 좋고 아스파라긴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해장에 아주 좋은 녀석입니다.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에는 아주 특효약이고요. 한편으로 김양식장에 기생하기도 하는 매생이는 김의 품질이 나빠진다고 해서 예전에는 막 염산을 뿌려서 없앴다고 하네요. 현재는 남해 쪽 별미가 되어 아주 인기가 높은 녀석이죠. 특히 굴을 넣고 매생이국을 끓이거나 칼국수를 만들어 먹으면 정말 일품인 녀석입니다. 옛 속담에 미운 사이에게 주는 음식이 매생이국이었다고 합니다. 막 끓인 매생이국은 겉으로 봐서 뜨거운 줄 잘 몰라서 잘못 까딱하면 입천장 다 까진다고 미운 사람들에게 내주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노량진에서는 10덩이 한 박스에 1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매생이 굴국 강추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왕우럭 조개, 코끼리 조개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녀석들은 아니지만 해산물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녀석들 외형을 보면 조개류계의 마동석이죠. 왕우럭 조개와 코끼리 조개는 생김새가 살짝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딱 갖다 놓고 보면 아주 차이가 많은 녀석들입니다. 코끼리 조개가 왕우럭 조개보다 수간이 훨씬 더 길죠. 코끼리 조개는 백한목, 족사, 부착, 새조개과이고 왕우럭 조개는 진판새목, 계량조개과이죠. 이 두 녀석 다 조개의 수간이 엄청 발달해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간을 주로 먹죠. 그 맛은 쫄깃하면서 감칠맛이 도는 단맛을 냅니다. 왕우럭 조개는 수간에 때같은 각
껍질 같은 껍질을 벗겨 살짝 데쳐서 초밥으로 먹기도 하고 그냥 회로도 먹기도 하고 샤브샤브, 칼국수, 해물탕 등 여러 음식에 이용되는데요.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압 안정,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코끼리 조개는 주로 우리나라 남해에서 많이 서식하고 2001년도에는 양식에 성공해서 동해에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왕우럭 조개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녀석입니다. 이 두 녀석 다 가격이 상당한데요. 왕우럭 조개는 키로당 2만원에서 3만원, 코끼리 조개는 키로당 5만원에서 6만원을 호가합니다. 쉽게 볼 수 있는 녀석들은 아니지만 보인다면 한 번씩은 꼭 먹어봐야 될 해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2월 달에는 제철 맞은 왕우럭 조개, 코끼리 조개 한번 드셔보시죠. 다음은 금태라고 많이 불리는 눈볼대입니다.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녀석의 사악한 가격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빨간 고기의 대표 주자인 눈볼대는 비싼 만큼 맛이 좋은 녀석이죠. 사실 산란기를 제외하고 1년 내내 맛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시기에 어획량이 많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 녀석도 부산 지역에서는 제상에 많이 올리기 때문에 명절 전이 가장 비쌉니다. 그렇지만 어획량이 늘어나고 명절이 지나면 가격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사이즈 큰 녀석도 제법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2월달을 제철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볼대는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요. 아주 작은 녀석들은 한 마리에 2,000원꼴로 판매되고 있고 400g 정도 나가는 녀석들은 한 마리에 35,000원에서 4만원 선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심해에서 살다 보니 눈볼대 특유의 기름짐이 있는데요. 회로 먹어도 그 맛을 강하게 느낄 수 있지만 열을 가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구이나 솥밥을 만들면 그 농후한 기름의 향에 저절로 눈이 감아지는데요. 살의 식감은 또 엄청나게 부드럽죠. 주로 선어로 유통되다 보니 선어회의 대표 주자 중 하나입니다. 선어회인데도 비린내가 거의 없고 감칠맛 또한 일품이죠. 선어회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눈볼대회는 약간의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네요. 명절이 끝나고 씨알 큰 금태, 눈볼대가 보인다면 한 마리 사셔서 맛나게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해 간재미 말고 남해 간재미, 홍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재미를 가오리의 새끼이다, 참홍어의 새끼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았죠. 저도 사실 간재미가 상어가오리의 새끼로 여기고 살았죠. 근데 2010년 무렵 국립생물과학관에서 홍어, 상어가오리, 간재미, 묵가오리가 동일한 어종으로 확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간재미는 홍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홍어로 알고 있던 목포산, 흑산도산 홍어는 참홍어가 되었고요. 다시 말해 간재미는 표준명이 홍어고요. 흑산도 홍어는 참홍어가 표준명이 되겠죠. 홍어는 서해와 남해의 제철이 조금 틀립니다. 남해의 홍어 제철은 12월부터 2월까지이고 서해의 홍어 제철은 4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사실 이 시기는 맛이 들었다는 시기보다는 많이 잡히는 시기여서 제철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해산물의 제철은 맛있을 때와 많이 잡히는 시기 두 가지로 통용되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간재미, 홍어는 확실히 다 성장하지 않은 개체이라서 큰 개체보다는 확실히 뼈가 연하고 먹기가 수월하죠. 개인적으로 간재미, 홍어를 살짝 말려 쪄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삭힌 참홍어처럼 알싸한 암모니아 향이 생기는데 쪘을 때 이 암모니아 향이 증폭되면서 부드러우면서도 알싸한 게 일품이더라고요. 회무침은 또 뭐 말해 뭐합니까? 회무침, 찜, 셋 중에 아무거나 골라 잡아도 아주 훌륭한 해산물이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는 한 마리에 3,000원, 4,000원 꼴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1년 내내 아주 저렴한 녀석이죠. 명절에 기름진 음식에 지쳐버린 위와 장을 피로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해산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월 제철 해산물을 제 나름의 방법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꿀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노량진 새벽 도매시장에 2월에 매력적인 해산물을 간단히 말해보겠습니다. 2월에는 방어 가격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제철의 끝물이기도 하고 명절이 지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져요. 6월에는 마지막으로 방어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자연산 광어가 아주 저렴한 시기가 2월달이기도 합니다. 광어도 알이 차기 시작할 때까지는 맛이 괜찮은 녀석이니까요. 자연산 광어 한번 노려보시고요. 참숭어라고 부르는 가숭어도 제철이지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산 대게가 2월 중에 한번 폭락을 할 겁니다. 그때 타이밍을 잘 포착하셔서 러시아산 대게 한번 실컷 먹어보자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월별 제철 해산물은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고요. 앞으로는 한 가지 어종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는 백 대표의 어류도감이 제작될 계획이니까요. 백 대표의 어류도감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끝!